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한 뒤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협상하는 방안을 이란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종전 협상에서는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현지 시간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가 이런 방식을 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 목록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능력 해체와 핵무기 포기,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의 경우 사거리 등을 제한하면 자위 목적의 운용은 인정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 제재 전면 해제와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They're doing it along with Marco, JD.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and 다만 이스라엘 지도부는 미국이 종전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be jointly controlled. By who? Maybe me. Maybe me. You want the United States to be in Me control and of the Ayatollah, whoever the Ayatollah is. 이란은 또 미국에 공격 책임을 물으며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제한은 절대 불가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휴전 카드를 꺼낸 건 군사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일시 완화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종전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제 놀라운 일을 했다며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그것은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석유 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위한 15개 항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란 정부는 협상서를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두 차례 협상 중에 공격을 받은 이란이 미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종기 기자, 미국에서는 휴전을 위한 15개 항이 전달됐다는데 이란 측에서는 여전히 협상서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연일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휴전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또다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패배를 합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미국 혼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입니다. رها شود تا حالا شده بود. اسم شکستتان را توافق نگذارید. دوران وعده‌هایتان به سر رسیده. خوددرگیری‌هایتان به مرحله مذاکره خودتان با خودتان رسیده. 네, 이란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함정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전쟁 모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터진 만큼 이란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속았는데 3번 속을 순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주변에 지상군을 보내는 등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 대화 제의가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협상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란이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강경파로 보지 않아 미국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란 국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전쟁에 좀 지칠 법도 한데요. 네, 이란 국민들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분명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습에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 활동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결국 희생되는 건 일반 국민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فکر می‌کنم جنگ رو دوست داشته باشه. ما دوست داریم که شرایط کشورمون بهتر بشه، آرامش حاکم بشه، مردممون حالشون خوب باشه. 네, 주말 협상설이 나오곤 있지만 오늘도 미사일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지난 밤 사이에도 계속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서한 지구 방향에선 또 집속탄 공격이 목격됐고 텔아비브 동쪽 주택가에는 미사일이 떨어져 중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길에 놓인 이곳 요르단에서도 오늘 수차례 공습 경보가 울려 이란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만 전쟁 첫날 미사일 100발을 발사했던 이란이 지금은 하루 10발 정도 쏘고 있다며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도 이란의 주요 목표물을 향해 계속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란 공격력을 약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명이 넘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의 중동 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24일 전했습니다. 또 CNN은 82 공수사단 소속 1,000명 규모 병력이 중동 지역에 실제 투입되는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브랜든 텍트마이어 사단장이 이끄는 82 공수사단의 육군 신속 대응군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 중인 지상군 가운데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동 재편의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른바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과 맞물려서 꽉 막힌 에너지 수송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비적대적 선박에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침은 국제해사기구 170여 개 회원국에도 공유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침략에 가담한 다른 주체들은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접촉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선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의 움직임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파르그 섬을 포함해 해협 일대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걸프 국가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데다 미국까지 협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Voyons ce qu'il adviendra des négociations qui se poursuivent. Il n'est pas évident que le recours à la force au titre du chapitre 7 proposé par le 이와 별도로 이란 의회에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장악력을 더욱 강화해 안보 무기로 삼겠다는 구상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를 한층 강화하고 단속과 제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했지만 금융권과 주요 기업 그리고 경제단체까지 동참에 나서며 에너지 절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강화된 승용차 오부제가 적용되면서 출근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랑 소속성 한 번만 적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차는 경고 조치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날이라 하이브리드도 오늘 적용됩니다. 경차 하이브리드. 앞으로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은 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이 제한됩니다. 월요일 1번, 6번을 시작으로 요일별로 번호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됐고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강화된 오부제를 꺼내들자 금융권도 즉각 시행에 나섰습니다.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오부제라요. 수요일에 38번 오부제라 12,000원 부과됩니다. 경제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485개 회원사에 에너지 절감 참여를 요청했고 HD현대와 GS그룹 등 회원사들도 차량 10부제와 오부제 도입 등 자체 절감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며 전력 절감 등 다양한 절약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도 차량 10부제 도입 등 별도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우선 자율적으로 오부제에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정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KPS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량이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엔진 오일, 페인트까지 나프타 부족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소비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정부는 러시아산 도입에 걸림돌이었던 금융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승원 기자, 오늘 산업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나프타 부족 현상은 엔진 오일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출 제한 추진까지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진전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러시아산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 루블화, 디르함화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거래를 한시적으로 해제했지만 금융결제와 이에 따른 2차 제재 가능성 문제가 걸림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의 경우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기름에 맞춰져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대량 수입은 어렵습니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 문제와 실내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가 마무리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나프타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한국 등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에서 공식 통보는 못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의 14개 액화 시설 가운데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사용한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향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란에 1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휴전론이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차두현 아산 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5개 요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 측에 전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핵무기 개발 포기, 우라늄 농축 금지 이런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네. 일단은 이란이 이런 조건에 동의를 할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 원안대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네. 제일 먼저 전쟁의 특성이라는 게요. 양측이 다 모든 전력을 다 소진하고 끝난 전쟁은 거의 다 없어요. 여력이 있을 때 이대로 가면 그 전쟁 이후에도 국가의 재건이 완전히 불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그 공식적인 이란 정부 이외의 다른 목소리는 지금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도 통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도 다 막아놨어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외에 다른 쪽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마치 지금 전쟁 상황이 이란이 불사조처럼 전력을 회복을 해서 계속 거센 반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이란도 지금 계속 누적된 피해가, 근데 이란은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어요. 피해가 누적돼 가는 가운데 저항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 뿐인데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전쟁의 목적들이 여러 가지 숭고한 숭고한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네. 결국 권력 의지예요. 특히 하메네이 지금 정권 내에서 내가 만약에 제거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이 권력 기반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건 기득권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필자 저항해야겠죠. 그런데 혹시 하메네이 정권 중에서도 온건파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분열이 되겠죠. 지금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15개 조건이 있잖아요. 예. 이것들이 이미 기존 협상에서 다뤄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얘기하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우라늄 농축권의 문제인데요. 이게 그 우라늄 농축권의 제한이라는, 농축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표현 대신 향후 5년간은 일단 농축 활동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 양쪽 다 낯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반이란, 반미, 반이스라엘 단체에 대한 이 지원을 중지하라.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거고요. 전쟁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국이 얘기한 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란이 요구한 내에서도 이거는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이걸 통해서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수용한 15개를 다 받아들이라는 건 사실 무조건 항복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받기는 힘들죠. 예. 근데 이게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일부 변형이 되고 그 경우에 수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있는 그대로는 좀 어렵겠지만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는 그 협상 안에서는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네. 일단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보다 이 협상이 조금 더 진전된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마치 15개가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자, 그것은 이제 협상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라고 보고요.
사실 15개나 되는 이 수많은 조항을 지금 5일 동안의 협상에서 이걸 다 해야 된다. 사실 저는 좀 어렵다. 예. 어려운 이유는 뭐 우리 또 부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가능한 옵션을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 달 정도 일시 휴전을 하자. 그리고 한 달 기간 내에 15개를 차근차근 아주 밀도 있게 협상을 하자. 그러면 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5일 동안의 이 모든 중요한 사항, 특히 이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뭐 방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년간만 중단하고 뭐 향후에 또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450kg의 저기 고농축 우라늄 이걸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IAEA 측에다가 이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일단은 한 달 동안 휴전을 하면서 이제 밀도 있게 하나씩 좀 논의를 해보자. 그 이럴 가능성도 때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럴 네. 경우 제가 볼 때는 한 달간 휴전이 타결된 그 시점에서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는 군사작전 종결을 성공했다라고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고요. 휴전을 한 상태에서요? 지금까지 이 중동 지역 상황들을 보면은요, 휴전이 된 이후에도 산발적인 교전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단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미국 차원에서는 작전이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만 일단은 먼저 그러면 한 달간 휴전의 합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란 측도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당장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지금 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전쟁으로 파기가 됐고요. 아주 기초적인 대민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권에 대한 지지율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란 정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신정 체제가 이런 분석도 많던데요. 네,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걸 거고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보면 그 어떤 이데올락이라든가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막판에는 권력 의지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더더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두가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거기서 다른 의견을 내는 세력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협상이나 의사소통이 아예 없는데 그걸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허위 정보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하는 게 되고 더 곤란한 꼴에 빠지게 됐기 때문에 네. 어딘가의 일개 정파 자체는 분명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결상전을 주장하는 그 파벌에 비해서 아직은 목소리가 얕은 거고,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런 상태인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 휴전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아까 얘기한 그 이란 쪽에서 15개 안들을 다 단기간에 받아들일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과 이란 모두 겉으로는 굉장히 좀 강경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두 국가 모두 종전 또는 뭐 휴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 자체가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종전에 대한 회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좀 주고받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보도도 저도 보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쪽에서 얘기한 얘기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뭐 아바스 아락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어요. 보도가 된 건 없습니다. 지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금 이 협상을 인지하고 있든지, 아니 뭐 결정권을 쥐고 지금 결정을 할지, 그거에 대한 사실 내용은 없어요. 네. 지금 나온 내용은 이제 국회의장이죠. 모하마드 바게 갈리바프라는 국회의장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상대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 지금 협상이 된다면 아마 갈리바프가 대표로 해서 아마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란 쪽에서 지금 파키스탄을 간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갈리바프가 이제 뭐 협상 대상자로 나설 수는 있지만 그 이란 내에서는 미국이 휴전 시도를 하는 것을 두고 함정일 수 있다 이런 네.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갈리바프가 이제 나오면 모습을 드러내면 암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자꾸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협상 중간에 전쟁이 시작됐고 이번에도 역시 협상 중에 전쟁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협상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다 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또 미국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우리를 끌어내서 어떻게 뭐 해보려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과 이란이 지금 협상에는 진지한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금 협상이 필요하고 휴전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우리가 협상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이란이 미국 측에 또 요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미국 측에 요구한 것도 미국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걸프 지역에서 미국을 떠나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이란이 거기를 통제하고 거기에 통과세를 우리가 받겠다. 이런 지금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 지금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해온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중단해달라. 자, 이런 요구 조건을 걸었다면 미국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조금 황당하고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지금 협상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네, 네. 반면에 그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고 지도자의 입장이라는 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결사항전을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교부 쪽에서는 또 뭐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얘기한 이러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은 그다음에 고려해 보겠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란 정권 수뇌 남아 있는 정권 수뇌부에 합치되는 의견이 없고요. 이들 간의 소통에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결정 체제가 집단적인 의사 결정 체제가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고 각종 메시지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이란 내에서도 이제 권력자들끼리 좀 의견이 갈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이 막판에 갈수록 어떤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권력 엘리트들 간의 전쟁의 종결 조건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를 젖혀놓고 자신이 협상 대표로 나서려고 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상을 이끌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온건한 세력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협상장에 나가면 오히려 살해될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강경파 쪽에서 결상범 강경파 쪽에서 흘리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미국에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왜냐하면 자 이제는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올라간 협상 대표를 암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분열되고 있던 이란의 정권 수뇌부들을 단결하게 이제는 똑같은 거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힘든 대안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예상을 해보건데 어떤 인물들이 협상에 나서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뭐 갈리파브 의장이라든지 벤스 부통령 뭐 이렇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두 명 다 굉장히 이제 강경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갈리바프가 강경파는 맞지만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고 국회의장을 했고 테헤란 시장도 했고요. 대통령 후보에도 나갔다가 뭐 당선되지 못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갈리바프를 완전히 초강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용적인 강경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하고 아마 컨택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갈리바프가 이제 또 화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나서서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혁명수비대 쪽에서 지금 지금 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갈리바프가 혁명수비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장군들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아왔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뭐 무자타바 최고 지도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협상을 해도 어떤 도장 찍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나 혁명 수비대가 뒤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JD 반스 같은 경우는 강경파가 아닙니다. 솔직히 JD 반스는 백악관 내에서 가장 협상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JD 반스인가? 쿠시너가 있고 스티브 위트코프가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지난 2월달 협상에서 당신들과 협상했다가 우리가 전쟁을 또 당했는데 당신들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럼 제3의 힘을 데려와라 했을 때 제디 반스가 지금 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가요. 네. 지금 국면에서는 이란 내에 누가 강경파냐, 그다음에 온건파냐를 그 앞에 있는 경력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경파라고 얘기했다는 게 거꾸로 지난 수년간을 보면 이란의 주요한 정책들을 대서방 정책을 주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힘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결사항전파 쪽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실제들을 누르고 그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성향만 보고 누구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장에 누군가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결사항전파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 협상장에 누군가는 나왔다. 그리고 벌써 어쨌든 이란을 벗어나서 파키스탄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게추가 이제는 결사항전에서 이미 기울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꽤 중량급의 살아남은 권력 엘리트 중량급의 인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상당 부분 이란도 내심 협상에 이 무게를 두고 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강경파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협상장에 누군가가 나올 수 있는지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벤스 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란을 상대로 어떤 그 힘,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지금 이란 쪽에서 원하는 인물이 제디 반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아바스 아락치 그다음에 갈리바프가 만약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15가지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추가적인 협상을 더 하더라도 기본 원칙 정도는 합의를 해야 그래야 또 뭐 추가적인 한 달 일시 휴전을 해서 또 밀도 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5일이면 충분하게 기본 어떤 틀은 만드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협상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양측이 만나서 일단 만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죠, 사실은. 지금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네. 거기서 이야기가 잘 되면 협상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일시 휴전해서 그러면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해보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죠. 네. 지금 파키스탄이 협상 개최 지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장소 등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파키스탄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이란과도 전쟁 이전에 사이가 원만했고 미국과도 군사협력 관계에 있지만 또 미군 기지는 없어요. 더더구나 지금 이 중근동 지역으로 거의 난사하듯이 미사일하고 드론을 발사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파키스탄은 피해를 입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경이 이란 국경하고 지금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쉬워요. 이런 면들을 고려를 할 때 지금 파키스탄 협상장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장에 나오느냐, 파키스탄에 있는 협상장에 나오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핵과 관련된 건 아니고 석유와 가스 관련된 선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란 측에서 보냈을까라는 의문도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기자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뭘 선물을 핵은 아니다. 핵은 아닌데 가스와 원유 관련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협상이 시작되면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내니까 가스와 유가가 좀 내려갈 거다. 그걸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란 쪽에서 협상이 잘 되면 이란이 지금 어려운 정유시설이라든지 올해 노후화된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플랜트라든지 이런 걸 미국 기업이 와서 도와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지난 2월 달에도 협상 중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란 측에서 벌써 그러면 협상이 잘 되면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이란의 어떤 정유 산업을 좀 개발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건가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 아니 지금 뭐 이란이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강경함을 봤을 때 이런 네. 선물을 줬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는 혁명 수비대 쪽에서 그냥 나가는 메시지가 위주를 이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선물을 줬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널려 있습니다. 예. 최대는요. 정말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말을 그냥 최대로 기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 가능성은 낮아요. 아예 베네수엘라 케이스가 적용되는 경우죠. 이란산 석유에 대한 처분권까지 가지는 경우. 그다음에 중간 단계가 지금 성일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 생산하고 유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 세 번째는 나중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와서 이런 얘기.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원유와 LNG의 이동이 안정화됐고 미국도 상당 부분에 이제는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스하고 LNG라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가스하고 원유라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협상 가능성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이 중동 지역에 미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을 투입하기로 이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협상 소식은 있는데 뭐 병력을 투입하는 건 어떤 걸까?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건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협상의 제대로 쓰겠다는 거죠. 뭐 2월 말에도 협상할 때 똑같았습니다. 3차 협상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서 만약에 협상에서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란을 압박했기 때문에 지금도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상에서 또 잘 안 되고 결렬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해서 군사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란 측에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 건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르그섬. 하르그섬. 네, 하르그섬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섬, 도서들 여기를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냐? 그걸 타진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다른 지역도 물론 없지만 하르그섬 또한 좀 불가능할 것이다 투입하기가 이런 뭐 분석들도 왜냐하면 있으신데요. 섬을 점령한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갇혀버린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표적이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미국 측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란이 산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나 주요 도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만 그 능력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제거됐다라고 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공수부대가 이제 크게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주 중요한 전략 거점을 확보를 하는 하르그섬이 이제 그 케이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부대는 일단은 단기간 작전을 끝내고 이거를 해병대라든가 그다음 후속부대한테 넘겨주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대부분 공수부대가 활약하는 거는 그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주요 거점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하르그섬도 있지만 갑자기 전격적으로 테헤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짐으로써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누군가는 되고요. 나와라 협상에 나서라 이런 용도라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수부대의 성격 자체가 완전한 뭐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두보나 전략거점을 선점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후속 부대가 와주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그리고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병력을 대줄 자신이 없는데 공수부대만 투입했다? 이러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지금 투입에는 조금 더 신중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서도 자신들과 뭐 비적대적인 나라들에게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협상 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결국 저 수에즈 운하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미국 쪽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지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럼
계속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서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 이란이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란한테 허락을 받고 아니면 돈을 주고 나서 이걸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어떤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 해협이라고 보기는 그 무리가 좀 있고요. 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내에 속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국제법상 무해 통항권은 민간 상선한테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관리도 얘기들을 일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게 가지는 문제점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곤란해지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틀어지고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는 선례가 남겨진다라는 거고 또 거꾸로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앞으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고집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직접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국가라 그랬잖아요. 예. 이게 동맹 국가라고 해도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외교적으로는 계속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지금 이 현재 있는 작전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교섭이라든가 협상의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함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걸 특히 정전이나 종전 이후의 안전 활동으로 국한하자면 이건 또 적대행위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미국에 대한 동맹의 신의를 지키면서도 이란과의 양자 협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 미국의 요청대로 만약에 함정을 파견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는 교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정을 파견하게 된다면 조금 복잡해져요, 상황이.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계속 교전 중에 호위에서 들어가라는 얘기를 반복을 하다가 지금 그다음에 말들이 이거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통항은 답답한 국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전에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건 명분이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서 미국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그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말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들이 뒤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문제에 주로 해양력 파견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은 나토를 비롯한 일본까지 포함한 7개국 성명이 나온 이유거든요.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란 정권이 이제 이렇게 바뀌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중동 그 패권이 재편되길 원하는 건지 그 의미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둘 다를 원하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사우디만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은 그걸 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걸프 국가들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이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도 이란이 더 위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게다가 이란이 지금 전방위로 걸프 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인내력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측에다가 뒤에서 했겠죠.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차라리 이란의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군사적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그래야 중동의 안정이 되지. 이거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전쟁 끝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똑같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서 이번에 입은 피해도 있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왕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 혁명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들이에요. 세 번째, 현실적으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 중동 내의 이 반미, 반서방 무장 단체들이 이 활동이 사실은 그 UAE라든가 사우디 같은 국가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뭐 예멘 후티 왕군이 대표적인 경우죠.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메네이 정권이 연장선상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기 집권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36%까지 떨어졌다는 이제 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사실 이제 종전 이야기가 계속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앞으로 어떤 이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돌파 카드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조기 종전 쪽으로 이제 갈 거고 조기 종전에 따른 아까 뭐 제가 원유하고 가스 얘기한 것 같이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은 게 많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중간 선거는 젖혀두고라도 지금이 공화당 내에서 중간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뽑는 당내 경선이 프라이머리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주에서. 이 주에서 친트럼프 또는 친마가 세력이 만약에 진출하지 못하면 중간 선거에서 뭐 설사 의석을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화당 대표들로부터도 지금 버림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1차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종전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그거 들어가는 그 기점으로 이제 작전은 끝났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성과를 홍보하려고 할 건데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중간 선거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굉장히 바닥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온 건 맞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상할 만큼 오르질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네, 지금 뭐 미국도 종전을 원할 것이고 이란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협상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번 협상이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면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과 같이 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에 이 뜻을 거스르고 네. 전쟁을 더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군사 공격이 오가는 양상 자체도 네. 초반에는 이란이 지금 중동 전 지역에 지금 계속 쏴대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로 집약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전히 교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 굉장히 이 확산이 될 듯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교전으로 좁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 종결에 그 당시 휴전의 휴전의 그 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변화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배송 지연과 비용 부담 급증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가에서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경제에서 말 그대로 내후 외환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순육 특파원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텍사스와 독일 베를린 공장에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엔진 제어 장치, ECU 등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해 값비싼 항공화물 이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지연 시간을 최대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에서 공급자 인도 시간은 44.2로 2022년 10월 이후 최대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투입 가격 지수는 62.8로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폭등했는데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제조업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We haven't seen this degree of volatility for this kind of long period of time in almost a year since Liberation Day.
This is probably something investors are going to be stuck with at least through the end of the quarter. 뉴욕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4.8% 급등했습니다. 이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38% 선으로 올랐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가에선 사모대출의 신용 위험성 우려가 커지면서 아폴로와 아리스 등 사모대출 펀드 운용사는 환매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투자회사 KKR이 운용하는 사모대출 펀드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부터 사모대출 문제까지 미국 경제의 내후 외환이 서서히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사태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상권에도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들이 모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LG화학 여수 공장은 중동 사태 여파로 연간 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납사 수급 상황 봐가면서 가동률을 조금씩 조정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1공장은 계속 좀 돌리는 걸로. 에틸렌을 만드는 국내 나프타 재고는 2에서 3주 분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기업들도 생산 조정에 나섰습니다. 여천 NCC는 고객사의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고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도 정기 보수 일정을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협력업체를 비롯해 지역사회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이고 50%대 이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 감사는 좀 없었으면 하고. 일감이 줄면서 산업단지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 곳곳에 임대 안내판이 붙었고 그나마 문을 연 식당도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공단이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작업복 입으신 분들이 없으니까 여수 경기 자체가 비전이 없어요. 어느덧 4주째에 접어든 중동전쟁.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설비가 멈춰서는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비상경제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사이드카 발동이 다반사가 됐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름값 역시 최고 가격제로 눌러놓기는 했지만 고공행진 중이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LNG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에너지 불안으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LNG 발전의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하거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금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 정부는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 회의 역시 총리 주재로 격상하고 금융과 에너지,
민생복지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통해 각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내일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 광주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시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대기 질도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별 통제를 공식화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핵 포기 등 15개 종전 조건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동에 군부대를 배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별 통제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길목인 오만만입니다. 평소라면 많은 유조선이 지나는 게 보일 테지만 지금은 몇 척만이 이곳 무스카트에 있는 정유소에서 기름을 선적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22일 비적대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런 방침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접수하고 170여 개 회원국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관련한 선박, 그리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국가의 선박은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걸프 해역에 3,200여 척에 달하는 선박이 발이 묶인 상황에서 이란이 선별 통제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 의회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결국 해협을 공동 관리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이란은 통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전 협상 관련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미국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과의 합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간 휴전을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15개 요구사항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중동 중재국들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란과 고위급 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비밀리에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에 전달됐다는 15개 요구사항에는 핵무기 포기, 핵시설 해체, 그리고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송 채널 12는 이란이 이런 조항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전쟁 발발 전에도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맞선 만큼 지금 와서 미국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의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을 중동 지역에 투입하는 걸 승인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이 배치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점령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됩니다. 여기에 해병 원정대 소속 2,200여 명도 오는 2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한 닷새 기간이 27일까지였습니다. 종전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대규모 전투 병력을 배치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파키스탄을 포함해 협상 중재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번이나 속았으며 다시 속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이란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벤스 부통령을 협상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고 협상에는 반대했다는 발언을 연이틀 내놨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종전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전쟁 책임론에 대비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새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How hopeful are you that this peace deal will work out with Iran? Well, I think we're going to end it. I can't tell you for sure. You know, I don't like to say this.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It's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That's a good attitude, though, Tom, righ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협상이 추진되자 꽤 실망한 사람이 2명 있었다면서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대화로 끝내는데 군이 반대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자리엔 헤그세스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표현을 통해 군이 강한 억지력으로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말을 보탰습니다.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you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The War Department agrees. Our job is to ensur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헤그세스 장관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게 헤그세스라고 하자 헤그세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And now we're spending what will amount to man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a war that should not be fough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happy about it. 이란과의 협상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의 책임을 안고 갈 희생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이 휴전과 함께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은 전쟁 직전 결렬됐던 제네바 회담의 조건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결국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국을 겪고도 한 달 전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이라는 전향적인 카드를 내밀며 파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전량 국외 반출이라는 뭐 아니면 도식의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사흘 뒤 시작된 전격 공습으로 중동은 불바다가 됐고 전 세계는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전쟁 끝에 미국이 다시 보낸 15개 요구사항은 당시 제네바에서 걷어찼던 협상 테이블의 연장선입니다. We want no enrichment, but we also want the enriched uranium. If this happens, it's a great start for Iran to build itself back.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전쟁 공포를 틈타 권력 승계를 마친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이란으로선 급할 게 없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며 새 지도자의 정당성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صمود إيران حتى اليوم النهارده بداية الأسبوع الرابع صمود إيران استهداف بصواريخ من الجيل الجديد القواعد العسكرية الأمريكية.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하고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폭등하는 유가와 민심 이반 속에 어떻게든 전쟁을 끝냈다는 성과가 절실해진 겁니다. 전쟁 목표가 달라 독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협상에서 배제할 만큼 급합니다.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and the other side, I can tell you, they'd like to make a deal. And who wouldn't if you were there? 전쟁 한 달 만에 미국이 마주한 건 개전 직전 스스로 거부했던 협상안의 재판입니다. 장기전의 주도권은 내부 권력 승계를 마친 이란이 쥐었습니다. 지지율 폭락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종전을 위한 전략적 수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이란 무장 세력들까지 모두 정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순순히 종전 합의를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해안 마을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앞서 레바논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까지 파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작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וא ברור. יש טרור וטילים, אין בתים ותושבים, וצה"ל יימצא בפנים. 이란과의 공방도 더 매서워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물론 핵시설이 몰려있는 부시에르에도 공격을 퍼붓자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And very big fire, and it was very we all scared, and we all afraid. 사실상 휴전 논의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현재로서는 공격을 늦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도 10월 총선을 앞두고 긴장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심지어 휴전 협상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והיד עוד נטויה. אנחנו נ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כל מצב. 걸프 국가들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가 휴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가 서둘러 휴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지역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프랑스군 수장이 동맹국의 통보도 없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주요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지원 요청을 거절한 가운데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연합을 프랑스와 함께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방안보 포럼 현장. 프랑스군 수장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그러더니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Surpris par un allié américain qui reste un allié mais qui est de moins en moins prévisible et qui ne prend pas la peine de nous prévenir lorsqu'il décide d'engager des opérations militaires. Ça a un impact sur notre sécurité, ça a un impact.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국제 정세와 경제를 뒤흔들면서 주요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주도하려 한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뢰 제거를 위해 선박을 보내거나 자율무인 시스템을 해군 함정 또는 상업 선박과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뢰 제거 작전의 두 번째 단계로 다국적 연합 선박들이 유조선 보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영국 국방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전쟁에 개입하진 않지만 해협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는 영국 정부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To support our interest in the UK national interest, and that includes recognising Iran's escalat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hipping, as well as their threats to our Gulf partners, none of whom were involved in the initial strikes as well. 영국은 다국적 작전을 적절한 시기에 펴겠다는 구상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대규모 교전이 중단되는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안보회의도 열 생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국가들을 거칠게 비난하자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달래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이 구상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하다는 보도도 나와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의 이란 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한 이란 대사를 만나 우리 교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 관련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들과 선원 180명 가까이가 억류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 계약한 액화 천연가스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아 카타르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인데 복구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김잔디 기자입니다.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 체결한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책임을 면제받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카타르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라스라판은 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관련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경제 심장입니다. 지난 19일 카타르 에너지는 수출용 LNG 생산 시설 17%가 불탔다며 연간 매출 손실이 20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주요 설비 2기가 직접 타격을 입어 시설 복구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ve said from day one, and we've condemned any attack on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s a very dangerous precedent that would have very dangerous repercussions. 카타르 외에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최근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장기 계약한 물량은 연간 61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5% 정도.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격이 비싼 단기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해야 해 국내 가스와 전기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이딴 불가항력 선언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YTN 김재한대입니다. 청와대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카타르산 도입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비닐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쓰레기 봉투가 동나기도 했는데 실제 재고가 부족하다기보다 불안 심리로 봉투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은평구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직접 마트를 둘러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채워져 있어야 할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는 없어. 어제 같은 경우는 2배를 주문해서 준비해놨는데도 하루 만에 거의 판매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골고루 좀 나눠서 샀으면 좋은데 아들이 와서 사갖고 며느리가 와서 사고 이런 식으로 사버리니까. 봉투를 구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사람들부터 지금은 아예 없어요. 못 팔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10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아침 6시부터 근무인데 10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없다고. 입고 시간에 맞춰 다시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10시쯤에 내일 10시쯤에 오전에 온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또 올 예정입니다. 행여 가격이 오를까 쓰레기 봉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 구매 수량 제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 보통 한 묶음에 10개씩 있으니까 20개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마트에서는 1인당 제한이 5개여서 5개만 샀는데 이제 앞으로 가격도 오른다고 했고 급기야 종량제 봉투를 몰래 숨겨두고 한 장씩 팔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는 못 판다고. 급한 사람들은 하나씩 사가야 되는데 못 쓰지 않냐. 사재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손님들이 안 내요. 그렇게는. 내가 숨겨놓고 팔았다니까 하나씩. 실제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한 상황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3개월치 이상 남았고 6개월분 넘는 곳이 반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 원료로 지난해 판매한 것보다 많은 양의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지자체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소비자들이 적정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나프타 수급난으로 비닐봉투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페인트, 엔진오일 등 석유화학 제품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제품 구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금융 결제에 제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혀 실제 도입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 PVC 바닥재부터 단열재, 접착제까지 모두 원료에서 나온 나프타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최근 페인트값 인상을 통보받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에서 30% 올릴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석유 관련 제품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좀 아마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인테리어 비해서 상당히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페인트 업계는 최대 55%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건축자재 비용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유가가 20% 오르면 토목 공종 원가 부담은 7%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원유, 나프타 수급난이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멈췄던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도입의 걸림돌을 해소했습니다. 일시 제재 완화를 발표한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산 구입에 따른 금융결제를 2차 제재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과 계약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2차 제재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정부는 원유는 성상 문제와 한 달 내에 거래가 마무리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나프타 수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업계는 지난 2022년까지 러시아산 원유도 수입했던 만큼 원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수급 조정 명령 등 더 강력한 정책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차량 오부제 등 절감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없는 전격적인 시행에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으로 출근하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입구에는 오부제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평소와 달리 안내 요원이 일일이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순조로운 듯하던 출근길, 끝자리가 파린 차량이 진입하다 제지당하고 결국 차를 돌려 나갑니다. 차량 오부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어. 들었는데 근데 자세한 걸 몰라가 언제부터 하는지 뭐.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오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이브리드 차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대상 확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라 전에는 들었었는데 오늘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 안 되는 거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조명은 물론 모니터 전원까지 일제히 꺼집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이나 컴퓨터 전원 차단 등 작은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공직자들부터 선제적으로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차량 오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오부제 시행에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효과에 의문을 던지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청사 밖에 차를 대는 이른바 꼼수 주차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관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전기 사용은 줄이자면서 전기차는 오부제 대상에서 뺀 점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오부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경제계도 자발적인 절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HD현대에 이어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은 오는 30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국제 마약왕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즉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모자를 둘러쓴 국제 마약왕 박광렬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됩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반성은커녕 되려 취재진을 향해 발끈합니다. 이건 남자도 아니오.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그만하시고.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광렬은 곧바로 2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필리핀에서 복역 중에도 SNS 닉네임 전세계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마약 반입 경로와 유통망, 자금 전달과 세탁, 공범 여부 등 박광렬이 가담한 범행의 전모를 샅샅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 앞서 박광렬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고 수감 중에도 호화 생활을 하며 외부 조직과도 긴밀히 접촉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광렬은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면 필리핀에서 추가 복역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 씨의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년 전 경기 시흥에서 3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는 딸을 키우기 힘들어 목을 졸랐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3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심의위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2차 피해 우려 등 유족의 입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선 친모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6년 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 B씨도 죽은 딸의 시체를 자신이 살던 집 근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A씨는 죽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여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는 등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안 각종 양육수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최근 조사에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 한 달 전부터 딸의 친부인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공범 B씨를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호가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약에 취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로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떨어지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떨어진 차량에서 프로포폴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사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끝났지만 아직 시신 일부를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원들이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 전 사진을 찍고 사다리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식에서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지금 현장 확인 중이라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식반원들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생산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무너져 내부 진입이 어렵다 보니 구조가 같은 본관동 설비를 대조하며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잔해물을 수거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시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14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지만 유족품으로 온전히 돌아간 이는 12명뿐입니다. 화재 당시 시신 훼손이 워낙 심했던 탓에 나머지 2명은 아직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장례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2명의 시신이 있으니까 쉽게 해서 둘 중에 1명을 찾았으면 1명은 남은 사람이 누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장례도 치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에 대해 국가수 본원에 DNA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작업일지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조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시세 조종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자 방조범으로라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초기 투자자일 뿐 시세 조종은 알지 못한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28일에는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인 김건희 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담당 검사에게 비슷한 사례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건데 의혹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앞두고 여야는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먼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위원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자리에 붙이고 불법적 국조특위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특위를 해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부르든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다라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의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해설서를 가져와 반박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장께서 결심하시고 본회의 통과돼서 적법하게 원 국정조사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에 참석했던 특위위원의 이해 충돌 문제도 지적했고 무슨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렇게 줄룩 들어와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과거 논란을 소환하며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한 분 아닙니까?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고 결국 국민의힘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앞으로의 의사 일정과 기관 보고, 증인 채택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가운데 차기 법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추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 갖겠다? 그건 탐욕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그 무도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수는 없다며 택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야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들이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고 있다며 일부터 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쟁 추경 처리를 앞두고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대립이 전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국정조사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법률을 정면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단호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제시한 지 25년 만에 출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KF-21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또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영공을 수호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출범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서 하늘에서까지 우리의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괴한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현직 자위대 장교였는데요. 용의자는 중국 대사를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도쿄에 있는 주일 중국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대사관 직원들에게 발각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조사해보니 자위대 현직 장교였습니다. 계급은 3등 6위, 한국으로 치면 장교와 같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서 놀라게 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실제 대사관 화단에서는 18cm 정도 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法を遵守すべき自衛官が建造物侵入の容疑で逮捕され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관영 매체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내에서 극우 사상이 만연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암울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한 흐름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그러자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를 향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같은 막말을 퍼부으면서 더욱 골이 깊어졌습니다. 这一事件再次反映出日本国内极右翼思潮和势力十分猖獗.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나라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극단적인 실력 행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나빠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새 앨범이 각종 차트에서 정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복귀와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도 같이 불거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1층에 BTS 컴백을 기념하는 팝업 스토어가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은 저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대했어서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앨범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Excited. 너무 좋아요. I came to Korea to see them for their comeback. So yeah, I'm very excited to be here, and also this store, pop-up store is amazing. BTS는 컴백 당일에만 앨범을 400만 장 가까이 팔았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휩쓸며 완전체 복귀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뜨거운 반응 속에서 1896년 조선 청년들이 미국 하워드 대학에서 아리랑을 녹음했다는 데서 출발한 홍보 영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워드 대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잔디밭에 모인 관객들 대부분 흑인이 아니게 묘사되는데 흑인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는 역사와 다소 어긋난다면서 문화적 민감성과 역사적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소속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일부 다를 수 있고 특정 사건 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나 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맏형 진이 이번 앨범 작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앨범 발매 당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이 당시 개인 활동 투어 중이었고 몸이 좋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투어를 계속 돌았어. 투어를 계속 돌아서 형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또 어디 갔잖아. 맞아. 형이 고생을 많이 했죠.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된 BTS 광화문 공연은 1,800만 명 넘는 시청자가 몰렸고 27일에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 BTS 더 리턴이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기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척 따뜻했는데요. 저는 아침에 입고 나온 외투가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늘만큼 따뜻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7도, 광주는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서 4월 중하순처럼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무척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맑고 따뜻하겠지만 계속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옷을 입고 벗을 때 정전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외투 등 옷을 입었다 벗었다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로 인한 전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럴 때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조절하고 물을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보습 로션을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속옷이나 이너웨어는 면 소재로 입고 정전기가 잘 생기는 니트나 폴리에스터 제품은 세탁할 때 섬유 유연제를 넣어주면 정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